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지형 파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슬프게도 선생님이 지리를 가르치다 보면 항상 위기의 순간이 많이 옵니다. 그 지리를 학생들이 포기하는 순간인데요. 세계지리를 할 때는 이제 쾌펜 들어가면 이제 슬슬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지리에서는 이 지형 파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요,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지리 지형 파트를 들어갈 건데요. 그 지형 파트를 들어갈 때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의 다짐이 있습니다. 다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나 뭐 교재가 있으시겠죠? 교과서든. 거기 맨 위에, 지형 파트 맨 위에다가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정말 이거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지형은 응용할 수 없다. 정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할 개념입니다. 자, 선생님, 지형을 응용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형은요, 공부한 만큼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공부한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응용을 못한다는 건 이 지형의 개념을 응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끝. 이거 어떻게 이용해? 물어보는 게 끝. 이거 지형은 응용할 수 없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쌤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이것도 하나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 자, 선생님이 그 세계지리 할 때도 학생들한테 나라 이름, 도시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하다. 몰라도 문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지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지리 지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한자어가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한자어를 외우려고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모양을 떠올리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용어 뭐야? 여기 지형의 이름 뭐야? 라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지형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했어? 이 지형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이 지형이랑 비교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절대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옵니다. 네, 선생님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약속했어요. 선생님이 내신 서술형에서 용어 물어보는 거 절대 안 내겠다고. 왜냐면 쌤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형 어떻게 인간이 이용했어? 어디 있어?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어렵다면 패스하세요. 이미지로 기억하는 연습. 그래서 꼭 이 두 문장, 지형은 응용할 수 없고요. 용어에 집착하지 말자. 요거 꼭 마음속에 새기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형 형성 작용 해석해 볼까요?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자, 지형 형성 작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래요. 하나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형이 막 만들어지기도 한데요. 지구 내부의 에너지 안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아,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지구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데요. 그거를 외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 내부의 에너지? 그 왜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이나 뭐 과학 시간에 지구 모습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가운데 이렇게 핵이 있고 그 열 에너지. 그거에 의해서 우리 땅도 움직이고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겁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땅 위에 큰 지형들을 많이 만들더라 이겁니다. 이 친구는 큰 지형을 만든대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는 큰 지형. 우리가 주변에 살면서 큰 지형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을 만들더래요. 산을 만드는 운동, 그래서 조산운동이라고요. 조산운동이 대표적이고요. 산을 조성한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예 육지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한대요. 아, 육지를 조성하는 운동, 조력운동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참지 못하고 빵 솟아오르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산활동. 아,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이 친구들은 큰 지형들을 만들더래요.
자, 여기서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조산 운동의 예시에는 습곡, 단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력 운동에는 뭐 융기, 침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렵죠?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 중요하게 다룰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 내부에서는 이렇게 큰 지형을 만들었는데 지구 바깥에서 온 에너지가 지형을 만들기도 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바깥에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얘기하더라 이거. 야, 이 외적 작용이 뭐다? 태양 에너지다.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비가 온대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선생님, 비가 왜 와요? 비 왜 와요? 여러분, 비 왜 와요? 비.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죠. 구름 왜 만들어졌는데요? 얘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기도 한대요. 어머, 여러분 바람 왜 불어요? 기압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거죠. 기압차 왜 생겨요? 얘 때문에 생겨요. 또 하천이 생기기도 한데요. 하천 왜 생겼는데요? 비가 내려서 그 물들 모였거든요. 비가 그럼 왜 내렸는데요? 얘 때문에요. 어디에 가면요 빙하가 있기도 하대요. 어머, 빙하 왜 생겼는데요? 얘 에너지가 약한 곳, 즉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 데는 이게 생기더래요. 요런 친구들. 또 여러 하면 더 있어요. 파랑, 파도입니다. 파도. 어머, 파도 왜 쳐요? 바람 불어서요. 바람 왜 부는데요? 얘 때문에요. 이런 친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런 친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를 깎기도 하고 그걸 침식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옮기기도 하고 그런 걸 운반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쌓기도 하고 퇴적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용들을 해서 지형들을 만들더래요. 그래서 이 외적 작용은 내적 작용과 다르게 작은 지형을 만든대요. 작은 지형. 네, 좋습니다. 작은 지형을 만들더라.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큰 지형들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산이 생긴 거죠. 산이 생기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강도 있고 너무 높은 산은 빙하도 있을 것이고 파도 밑에 물결이 있다면 파도도 칠 것이고 이래서 이 친구가 점점점 깎이고 중간중간 이 외적 작용이 작은 지형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국지리를 배우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적 작용이 이런 현상들을 만들었지만 요거 위에 한 가지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바로 뭐냐면 풍화입니다. 풍화. 학생들의 오개념이 아주 많은 단어입니다. 바람풍에 될 화거든요. 선생님, 저 이 정도 한자는 해석할 줄 알아요. 바람이 된다. 바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문이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본의 그 학문을 번역한 것이 되게 많아요. 풍화가 우리가 그 일본이 번역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풍화가 된 거거든요. 영어로는 얘 weathering이라고 써요. How's the weather? weather가 뭡니까? 날씨, 기상현상이에요. 기상현상에 의해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풍화가 뭔데요? 기상현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암석이, 그러니까 돌이죠. 돌이 제자리에서 혼자 제자리에서 아무런 영향 없이 이런 거에 영향 없이 자기 혼자 깨지거나 제자리에서를 써야겠네요. 제자리에서 깨지거나 녹는 형상입니다. 자, 여러분, 요 지우개를요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에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1000만 년이 지났대요. 얘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 거예요. 왜 없어졌죠? 이 지우개는 10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낮에는 햇빛을 받았고요. 밤에는 식었어요.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식었다를 1000만 년 했대요. 수축팽창 이러고 1000만 년 있었겠네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깨졌겠죠. 네, 아니면 비가 왔을 수도 있어요. 1000만 년 동안. 그 비에 의해서 일부가 녹아내렸을 수도 있어요. 맞죠? 이게 풍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풍화는 암석이 제자리에서 깨지거나 녹는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사막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막, 모래사막이 막 떠오르십니까? 그 모래들 다 어디서 왔나요? 모래 어디서 왔지? 어디서 날라왔나요? 아니에요. 거기 있던 돌이 깨진 거예요. 풍화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풍화는 암석이 제자리에서 깨지거나 녹는 현상이고요. 자, 두 가지가 나왔죠. 깨지거나 녹는 것. 그래서 암석이 깨지는 풍화를 물리적 혹은 기계적 풍화라고 하고요. 녹는 현상을 화학작용이 일어났다. 그래서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형 형성 작용, 내적 작용, 외적 작용. 내적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 외적 작용은 지구 외부의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외적 작용의 대표적이다. 그래서 내적 작용은 큰 지형 만들고 외적 작용은 그 지형을 작게 만들더라. 그리고 외적 작용 중에 풍화 살펴봤습니다. 암석이 자기 혼자 깨지거나 녹는 거. 그래서 깨지는 거 물리적 풍화, 그리고 녹는 거 화학적 풍화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형 형성 작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한반도 암석의 종류입니다. 자, 한반도를 딱 살펴봐서 땅을 봤다 이거죠. 거기에 어떤 돌이 있나 살펴봤다 이겁니다. 어떤 돌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땅이 있습니다. 뚜루룽, 땅. 자, 우리는 좀 전에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다고 배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땅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 부글부글 끓는 건 뭐라고 합니까? 마그마. 이 땅 속에는 마그마가 살고 있다 이거죠. 마그마가 끼우 이러고 있네요. 자, 이 마그마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가만히 있질 못해. 막 이러고 있다 이거죠. 이 친구가 참지 못하고 이 땅의 표면을 뚫고 하고 나왔네요. 뭐 한 겁니까?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 이렇게 하고 이 마그마, 용암이 굳으면 그것이 돌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돌이죠. 그래서 이 돌을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돌이야. 화산암. 혹은 자, 땅 입장에서 이 마그마가 분출됐죠. 분출돼서 생긴 돌이야. 그래서 분출암이라고도 해요. 화산암 혹은 분출암이라고 한대요. 괜찮으시죠? 네. 자, 여러분, 화산암하고 분출암의 종류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지리에서는 주로 이 돌만 다룰 거예요. 어떤 돌이냐면 그게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가장 대표 현무암이다. 현무암. 현무암이 뭡니까? 여러분,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검정색의 구멍, 뚫린 돌. 네, 그거예요. 마그마가 뽕 솟아 올라가지고 빨리 식다 보니까 기포가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게 현무암입니다. 괜찮으시죠? 분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돌의 가장 대표 현무암. 요것만 다룰 거예요. 네, 요것만. 좋습니다. 자, 근데 마그마가 솟아오르기도 하지만 이 땅이 너무 두꺼웠던 거야. 이 땅이 너무 셌던 거야. 그래서 얘가 했는데 뚫지는 못했어. 뚫진 못하고 여기서 멈췄어. 요렇게 된 거를 우리 이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었는데 파고들지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딱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 들어갔다. 요거를 땅의 입장에서 관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관입한 돌이야. 그래서 관입암이라고 불러요. 관입한 돌이야 이거야. 자, 이렇게 마그마가 딱 와가지고 여기서 굳어버렸대요. 그것도 돌이 된 거예요. 그게 관입암. 관입암도 종류는 아주 많아요. 하지만 한국지리에서 다루는 건 한 가지. 화강암만 다룹니다. 이렇게 생긴 돌이 화강암이래요. 자, 이렇게 마그마에 의해서 형성된 돌을 묶어서 현무암과 화강암 같은 친구들을 이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생긴 돌이에요. 그래서 화성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화성암은 마그마 때문에 생긴 돌이야. 그러니까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 그 열 에너지 때문에 생긴 돌인데 얘가 뚫고 나오면 화산활동이죠. 화산활동 혹은 분출했다. 그래서 화산암, 분출암이라고 하고 얘가 중간에 멈췄어. 그럼 관입했네. 그래서 관입암이라고 부른대. 그리고 대표적인 건 현무암이 있고 대표적인 건 화강암이 있대. 여기까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돌 볼게요. 자, 역시 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동식물 죽어요. 깨꼬닥,
동식물 죽어요. 나무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요. 다 죽었어요. 썩겠죠. 썩어서 이렇게 쌓이고요. 또 다음 세대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쌓이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쌓여서 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왜요? 일반적인 땅 위에서 뭔가가 죽거나 하면요. 풍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썩으면서 동식물이 와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간다 이거죠. 즉, 뭔가가 쌓이기 위해선 일반적인 땅에선 절대 쌓일 수가 없어요. 절대. 땅 위에선 뭔가 쌓일 수 없다. 쌓이더라도 얘가 돌이 될 때까지 견디질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요, 선생님, 아니, 어디에서 그러면 쌓입니까? 어디서 쌓입니까? 여러분, 뭐 음료수 먹어보신 적 있어요? 특히 그 요즘 핫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차더라고요. 공차. 그 공차를 시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막 젓잖아요. 근데 잠깐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 밑으로 쭉 가라앉죠. 잘 가라앉고 잘 쌓여요. 어디서? 물속에서. 즉 땅 위에 뭔가 쌓이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이 뭐다? 물속이다. 물속이구나. 근데 여러분, 공차도 가만히 놔뒀을 때 잘 쌓이지. 이거 막 빨대로 휘젓고 있는데 쌓이고 있나요? 안 쌓여요. 즉, 잔잔한 물에서 쌓인다. 잔잔한 물 속에서 뭔가가 쌓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잔잔한 물 속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육지에 육지에 잔잔한 물 본 적 있잖아요. 육지에 가만히 고여있는 물,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호수라고 불러요. 잔잔한 물 속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호수가 있구나. 호수. 두 번째, 잔잔한 물속. 그러면 바다긴 바다인데 파도가 많이 치지 않으면 뭔가 쌓일 수 있겠죠. 즉, 잔잔한 바다. 이렇게 두 종류의 물 속에서 뭔가가 잘 쌓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개념 꼭 넣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호수하고 잔잔한 바다 비교해 볼게요. 자, 호수는 여러분 육지에 있죠? 잔잔한 바다는요? 이건 바다죠. 그러면 뭔가 쌓이는 종류도 다를 거예요. 육지에서는요, 동식물들이 주로 쌓일 거예요. 바다에서는요, 바닷가에 사는 무언가가 쌓이겠죠. 뭔가가 쌓여요. 뭐 예를 들면 뭐 조개, 뭐 아니면 해조류, 아니면 뭐 생선 이런 거겠죠. 이런 친구들이 쌓이는구나. 그래서 쌓이면 어떻게 쌓이냐? 우리가 공차를 가만히 놔뒀을 때처럼 이렇게 쌓이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쌓였다 이거죠. 근데 좀 다르다 이거예요. 호수면 이렇게 쌓인 것들이 동식물의 잔해들이 될 것이고, 여기가 바다라면 이런 조개, 해조류, 생선들이 쌓인 것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 친구 이렇게 쌓인 결과물이 오랜 시간 이 압력을 받다 보면 단단한 돌이 되더래요. 이렇게 생긴 돌을 쌓여서 만들어진 돌이다. 그래서 퇴적되어 만들어진 돌이다.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퇴적.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느낌. 야, 너 머리에 비듬이 퇴적됐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머리에 비듬이 쌓였다 이거잖아요. 쌓여서 만들어진 돌이다. 그럼 쌓이려면 조건이 뭐다? 물속이어야 된다. 어떤 물속? 잔잔한 물속. 그럼 잔잔한 물속의 개념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는 호수. 하나는 잔잔한 바다가 수 있겠구나. 호수는 주로 육지에 있으니까 육지 쪽에 있는 거고, 잔잔한 바다는 바다니까 바다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데 쌓인 것들이 단단함을 굳으면 퇴적암이 되더라.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게요. 한 단계 나아갈게요. 자, 얘는 육지죠. 육지에서 만들어진 층이야. 그래서 얘를 육성층이라고 부릅니다. 육지에서 형성된 층이야. 육성층이라고 부르고, 얘는 바다에서 형성된 층이야. 그래서 해성층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육지에 동식물들이 쌓이면 이 동식물들, 그러니까 화석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화석은 오랜 시간 땅 속의 열과 압력을 이렇게 받다 보면 얘네가 탄화한대요. 탄화가 되다 보니 이 육성층, 호수였던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 돌이 있더래요. 그게 뭐다? 석탄이다. 여기선 석탄이 주로 발견되더라. 석탄이 주로 발견되더라. 여기 바닷가에 쌓인 것들은 종류가 달랐죠. 여기는 동식물이었고 여기는 조개, 해조류, 생선 이런 거예요. 생선, 가시 이런 거,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주 성분이 뭐였냐면 탄산칼슘이었대요. 이 탄산칼슘들이 모여서 생긴 돌이 석회암입니다. 아, 그래서 바다였던 곳, 과거의 바다였던 곳은 얘네들이 쌓여서 주로 석회암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스토리.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그리고 석탄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석탄 한 번만 석탄을 좀 미리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탄이 동식물이 탄화해서 생긴 거예요. 화석이 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석탄의 종류가 있더래요. 어떤 종류냐면 석탄이 굳는, 그러니까 동식물이 굳어지는 기간에 따라서 이 탄화된 정도가 다르다 보니 석탄의 종류가 다르더래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연탄, 하나는 역청탄, 하나는 갈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위쪽부터 오래된 순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시대 구분을 좀 여기서 또 살펴보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 고생대, 신생대 이렇게 부르시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무연탄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의 동식물이 주로 쌓인 거냐면 시원생대나 고생대까지. 그래서 주로 고생대의 동식물들이 석탄이 되면, 그러니까 탄화가 되면 이 무연탄이 되더라. 그리고 역청탄 같은 경우는 뭐 중생대쯤, 갈탄은 신생대쯤의 동식물들이 탄화되면 생기는 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연기가 없는 탄, 석탄이에요. 흔히 우리가 아는 연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탄. 그리고 역청탄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철공업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탄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동식물들이 썩어서 생긴 거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도 갓 버린 거는 이렇게 쥐어짜면은 이렇게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건 쥐어짜도 그 국물이 안 나오듯이 이것도 새로 생긴 석탄, 새로 생긴 그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요 갈탄은 쭉 짜면 액체가 나온대요. 그게 액화석유예요. 액화석유. 이 석탄을 액화한 거예요. 액화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석탄의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스토리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쌓이려면 잔잔한 물속, 호수, 잔잔한 바다 있고 호수는 육지야에서 동식물이네, 육성층에서 동식물이 굳은 거 석탄. 그리고 이제 잔잔한 바다는 바다네, 바다니까 해성층, 조개나 해조류 이런 친구들이 탄산칼슘이라 석회암이 주로 나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암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은 여기다 쓸게요. 자, 오랜 시간 동안 마그마이에서 화성암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적암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랜 시간 땅속에 있다 보면은 열과 압력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막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성질이 변해요. 그래서 변한 성질의 돌이야. 그래서 변성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열이나 혹은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한다 이거예요. 이런 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한반도에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주로 발견이 되더래요. 자, 근데 요구하는 건 한국지리에서 요구하는 건 학생,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돌이 제일 많아? 알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한반도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친구들이 변했어요. 그 안에서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성암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화성암이 많고요. 마지막으로 퇴적암이 제일 적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 자원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석탄 많은 강대국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퇴적암, 석탄이랑 이런 거잖아. 우리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제일 적으니까 퇴적암이 제일 적다. 변성암이 제일 많다. 이렇게 하면은 순서 그냥 호락 나오죠? 네. 좋습니다. 한반도 암석의 종류 살펴봤습니다. 자, 앞에서 한반도 암석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지리입니다. 지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Where. 그럼 그 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걸 알길 원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 한반도를 좀 토끼에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절대 국토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좀 위치를 암기하실 때 그래도 호랑이보다는 토끼 모양으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어서 토끼로 비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토끼 귀, 여기가 이제 머리쯤이 되겠죠? 앞발, 뒷발, 그리고 여기가 꼬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끼 형상으로 좀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암석 어디 있어?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는 일단 다 변성암이야. 한반도는 모두 변성암이야. 그러니까 그릴 것도 없어요. 한반도는 다 변성암이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반도는 다 변성암이야. 자, 그리고 고생대가 됩니다. 고생대부터 색깔을 좀 이렇게 시대별로 다르게 할게요. 고생대 때, 좀 고생대 때를 두 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생대 초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생대 초에 한반도의 일부 지역이 바다였대요. 한반도의 일부 지역이 바다였대요. 어디냐? 자, 여러분 토끼의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세요.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세요. 목을 조른다고. 색깔 일치시켜야죠. 초록색으로 목을 졸라. 이렇게. 여기 여기랑 그 다음 자 여러분 아무래도 이 강의를 들으면 고2, 고3 정도는 됐을 테니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가끔 그 TV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섹시 포즈 취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토끼한테도 부탁한 거예요. 섹시 포즈 좀 취해주세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이 토끼도 한 거야. 이렇게 네, 참 하기 힘드네요. 그죠? 하지만 이거 우리 학교 학생들 현장 반응은 최고였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일부 지역이 바다였대요. 일부 지역이 바다였대. 바다니까 무슨 층? 바다니까 무슨 층? 해성층. 바다니까 해성층. 바다니까 해성층.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바다였으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쌓였겠네. 해성층이고 뭐 조개나 뭐 해조류나 생선 이런 거 쌓였겠네. 걔네들 뭐였지? 탄산칼슘.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거 석회암. 그래서 이 목조른 부분과 섹시포즈 지역에서는 석회암이 발견되더라 이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리고 고생대 말에 일부 지역이 호수였대요. 어디 가요? 똑같이요. 저기 가요. 똑같이요. 처음에는 바다였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호수였대요. 호수는 육지니까 육성층. 육성층? 육지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쌓인 거죠. 동식물이 쌓인 거니까 석탄이 발견되는구나. 석탄 중에서도 고생되니까 아주 오랜 시간 탄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로 뭐가 나오냐? 무연탄이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선생님, 왜 바다였어요? 선생님, 왜 바다였던 데가 호수가 됐어요? 나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후세에 지층을 분석하다 보니 과거에 바다였군. 과거에 호수였군. 이렇게 발견한 거지. 왜 바다였고 왜 호수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왜? 이유? 궁금하세요? 대학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대학 나왔는데도 모르네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지층을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온 거. 좋습니다. 자, 이러고 났더니 자, 그리고 중생대가 됩니다. 중생대의 일부 지역이 호수였대요.
어디가요?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요. 여기요. 중생대 때 경상도가 호수였대요. 호수니까 육성층. 선생님, 그럼 동식물이 있었으니까 석탄이 있어야겠네요. 근데 아쉽게도 이때 중생대 때 살았던 식물이 여러분 공룡이거든요. 공룡이 이 경상도에서 와 신난다 야야야야야야야 하고 딴 데 가서 죽었어요. 딴 데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석탄이 발견되진 않아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되냐면 공룡 발자국이 발견돼요. 자, 한국지리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다. 어디서? 여기 경상도 여기에 있어. 네. 슬프죠.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신생대가 됩니다. 신생대 일부 지역에서 퇴적암이 나왔대요. 선생님, 여기 왜 바로 가십니까? 북한 지역이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깊이 다룰 수가 없어요. 북한 지역은 한국 학자들이 가서 답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정보가 미비해요. 그냥 결과물만 기억하는 거예요. 신생대의 일부 지역에서 퇴적암이 발견됐대요. 그 일부 지역이 어디냐면 토끼의 뒷부분, 귀 뒷부분이요. 귀 뒷부분. 여기 퇴적암인데 여기에서 석탄이 발견됐대요. 신생대네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석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갈탄이 나온대요. 그 왜 여러분 북한 지역에서 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오지 탄광 보낸다 그러죠. 여기에요. 여기. 예, 아오지 탄광. 석탄 캐러 가는 거예요. 네. 갈탄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이 갈탄이 많이 나와가지고 갈탄을 액화석유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자본력도 없고 기술도 부족해서 많이 못한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여기 있는 거 확 이용해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하기는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기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암석들 어디 있어? 분포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강암은 어디 있어요? 화강암을 알기 위해서 지각변동을 체크해야 됩니다. 지각변동 체크해 볼게요. 자, 한반도의 지각변동 살펴보겠습니다. 지각변동 뭡니까? 한반도가 변동. 언제 흔들렸어? 어떻게 흔들렸어? 그거 알아보겠다 이겁니다. 네, 자, 한반도는요 참 대단하게도요 고생대까지 정말 평온 그 자체였대요. 평온 그 자체.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열감력을 계속 받은 변성암이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한반도는 언제부터 주로 이제 지각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중생대 때부터 지각변동이 발생합니다. 중생대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요. 무려 3번이나 일어납니다. 3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3번 다 지각변동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 밑에 있던 마그마들이 이러고 있었는데 다 나오진 못해요. 다 나오진 못하고 하고 다 멈춘 거예요. 즉 중생대에 전부 다 화강암 관입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한반도의 암석 분포 좀 전에 했을 때 화강암을 체크하지 못한 게 한반도의 전체에 이렇게 화강암들이 관입을 해가지고 부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 우리 수능 특강 정리하는 거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중생대에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요. 첫 번째는 송림변동이라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강암이 관입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막 용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용어 어려우면 그냥 위치랑 스토리로만 기억해 주세요. 송림변동이란 북한 쪽에서 지각변동이 막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강암들이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름이 어렵죠? 제끼세요. 북한 쪽에서 먼저 화강암 관입이 일어났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대보조산운동입니다. 이름에도 대자가 들어가죠.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각변동이었대요. 그래서 얘는 한반도 전체에 화강암을 관입시켰대요.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선생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스토리로 위쪽 북한 먼저, 그 다음 한반도 전체. 그리고 세 번째 불국사 변동이 일어납니다. 불국사? 불국사 어디 있는 거죠? 경남 경주에 있는 겁니다. 즉 요 경상도 쪽.
요 경상도 쪽에서 하고 화강암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상도 쪽. 자, 이름 어렵죠? 스토리로. 아, 우리나라 중생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대. 그 지각 변동은 북한 쪽 먼저, 그 다음에 전체, 그 다음에 경상도 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네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서로 이렇게 일어났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생대가 됩니다. 신생대가 되면요. 아,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에 동해, 우리가 있는 동해가 벌어지기 시작했대요. 쌤, 왜 벌어져요? 아, 지각 변동 때문에요. 지구가 판과 판이 움직여가지고 동해가 그 영향을 받다 보니 벌어지게 됐대요.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지구과학이 아니니까요. 그냥 동해가 벌어진대요. 그걸로 그냥 끝. 한국지리에서는 그 이상 묻지도 않아요. 동해 지각이 왜 벌어집니까? 이러면 안 물어봐요. 동해가 어쨌든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땡큐. 우리랑 일본이랑 알아서 멀어지게 해줘요. 땡큐. 그거예요. 그냥 멀어지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신생대 때 동해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토끼가 가만히 있었는데 동해가 밀렸대요. 이쪽에서 민 거예요. 동해가 확장돼서 밀렸대. 미니까 왜 밀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한반도가 전체가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한쪽 동해에서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토끼가 한쪽만 올리게 됐대요. 어느 쪽만? 이쪽만. 이쪽만. 우리나라 동쪽이 치우쳐져서 올라오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대요. 그거를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또 어렵죠? 그냥 이렇게 쉽게 동해가 밀어서 한반도의 동쪽이 들렸다. 경동성 요곡 운동. 네, 동쪽으로 치우친 요곡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생대 말에 한반도 곳곳에서 이제 화산이 드디어 관입이 아니고 터지게 됩니다. 화산 활동이 맨 마지막에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아는 독도, 울릉도, 제주도 이런 친구들이 생긴 겁니다. 백두산 이런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지형 나오는 용어들을 쭉 스토리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시죠? 그런데 꼭 용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토리. 아, 어떤 돌들이 왜 생겼지? 아, 이렇게 생겨서 이름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돌들은 어디 있지? 그럼 이제 넣는 거예요. 아, 목 조르고 섹시 포즈 이렇게 하고 토끼 귀 끝부분 이렇게 하고 화강암은 어디 있지? 아, 화강암은 지각 변동이랑 연관지어야지. 왜냐면 관입한 거니까 지각 변동이랑 연관지어야지 해가지고 지각 변동 따라따라 하고 마지막에 동해가 밀렸구나. 그리고 이런 화산 활동으로 이런 게 생겼구나. 이렇게 스토리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먼저 영상을 제작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수능 특강 텍스트 쭉 정리해 보면서 내용 정리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